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로구 온라인 정보화 교육을 담당하게 된 이숙자가 익숙하죠. 자, 제가 이제, 개명을 한 지 좀 몇 년, 2년, 작년, 재작년에 하고서 작년부터는 이제 이숙민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올해 2026년 첫 수업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무탈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또 거의 1년 만에 온라인 교육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방송이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지, 목소리는 뭐 겹쳐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입장하신 분들 8분 입장해 계시는데, 채팅방에, 네, 우리 김정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그리고, 벨라님 건강하게 또, 여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항상, 자, 마음으로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갑고, 자, 일단, 구로구 정보화 교육에서는 일단 첫 시작이라서 컴퓨터 초보 탈출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윈도우 11 과정인데요.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초보는 조금 이미 탈출하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초보,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약간, 중급과 활용까지 다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생님이 어디 가셨나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른 강의장에, 교육을 하고 계시고, 제가 또 구로를 대신,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장하신 분들 인사 또 남겨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 이제 화면을 좀 바꿔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제가 저는 이제 판서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판서의 내용은, 수업이 끝나는 8회차 수업이 끝나고, 끝난 후에, 이 파일을, 여러분이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전송을 해주신다면, 그 이메일 주소로, 수업 파일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이제 수업을 오래전부터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드렸던 수업 메모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 메모들은 이제 전부 다 폐기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저희가 이제 2년 차에 뵙잖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수업하셨던 분들도, 작년 수업에서 교육 내용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는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8회 수업이 끝나고, 다음 달이 넘어가기 전에 이 수업 8회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달은 좀, 불편해서 못 해드리고, 한꺼번에 8회차 수업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채팅에 참여하신 분 중에, 벨라님과 우리 김정심님은 제가, 이메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을 해드릴 거고, 그 사이에 우리가 1년 사이에 또 새롭게 바뀌었거나,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윈도우 10에서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 10을 서비스 종료를 했죠. 그러나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을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그대로 쓰셔도 무방은 하죠. 무방은 한데,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셨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마 윈도우 11이 설치된 상태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제 내 컴퓨터가 윈도우냐, 윈도우 10이냐, 윈도우 11이냐,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일단은 유튜브 창은 절반으로, 유튜브가 실행 중이시다면, 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실행 중이시다면, 네, 유튜브 창은 이렇게 이전 크기로 조금 작게 하신 다음에, 창의 크기를 절반으로 이렇게 맞추셔서 오른쪽 창으로 좀 옮겨놔 주시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으로 강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트북의 화면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작아서 오른쪽 창이 조금 작아서 채팅창이 아래로 이렇게 채팅창이 내려가 있죠. 아래로 채팅창이 내려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화면은 모니터가 PC라면 모니터가 좀 더 클 거라서 채팅창이 오른쪽에 위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채팅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여쭤보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뭔가 질문을 하면 또 실시간으로 답변도 좀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 절반 창으로 여러분께서 실습 및 따라하면서 수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창을 다시 옮겨 놓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메모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내 컴퓨터의 윈도우 버전이 몇이냐,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리아 님이 오셨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자, 이제 요즘은 지금 이제 유튜브 수업을 제가 1년 만에 하는데 이제 유튜브가 그 핸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채팅을 할 때 여러분의 예전에는 채널명으로 채팅에 앞에가 표시가 됐다면 지금 현재는 채널명이 아니라 골뱅이가 붙어 있죠. 여러분 채팅하는데 앞에 골뱅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에서 이것도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유튜브에 핸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채널명으로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핸들로 표시가 되는데 핸들이라는 거는 골뱅이가 붙어 있으면서 뭔가를 뒤에다가 표시하는 걸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튜브 채널명은 동명이인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숙자라는 채널이 있다면 이거를 다른 사람도 다 이숙자라는 채널로 다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혹시 이리아님 깜짝이야 님이신가요? 한상춘님? 아니시면은, 이름을 좀 남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핸들은 유일하게, 네,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핸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핸들은 먼저 선점하시기 나름이에요. 선점하시기 나름이시고, 그 선점한 핸들의 이름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채팅창에 여러분이 채팅을 남기시면은 그 왼쪽에가, 채팅이 보이는 게 아니라, 즉, 채널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핸들이 보이게 되어 있죠. 이름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오, 김대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유튜브 수업이니까, 유튜브로 수업하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의, 핸들이 한글로 조금 보이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러분이 편하신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그 핸들을 바꾸는 방법은 보통은 이 유튜브의 핸들은 초창기에는 영어만 가능했는데 0숫자만 가능했거든요. 예전 초창기 때는 초창기라고 하면은 옛날 유튜브가 생길 때가 아니라 핸들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 때가 재작년에 핸들이라는 개념이 유튜브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 또는 숫자만 이용을 하거나 특수기호 몇 가지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한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핸들이 허용이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나름이신데 핸들은 유튜브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또는 홈 설정에서 바꾸시면 되세요. 혹시 나중에 유튜브 수업할 때 필요하면 수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윈도우 11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기초 수업이죠. 컴퓨터 초보 탈출 수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은 이미 초보를 탈출하신 고수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그리고 조금 더 기초 부분을 또 해드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부분까지 해드릴 겁니다. 네. 이유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소리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박정민님도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이팅스타.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공부하셨던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은 제가 제 얼굴 오랜만에 뵐 수 있었는데, 자, 이따가 수업 끝날 때 얼굴 보여드릴 테니까 또 얼굴 보고 또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자, 반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2026년 새해, 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온라인 수업은, 제가 안내 파일을 없어가지고, 안내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온라인 수업은,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말을 계속 하면 힘드니까, 네, 40분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뒤로 가기가 안 됩니다. 올해, 자, 뒤로 가기, 즉,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함께 이용을 하도록, 혹시 이동희님이십니까? 2949님, 뒷자리가, 김정식님은 1626님이시고, 네. 그럼 이제 성함을 제가 아는 분들은 그렇게 부르고, 혹시 핸들 바꾸는 거 수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군요. 네, 맞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자, 그러면, 핸들 바꾸는 거, 아니, 제가 이제 저랑 예전에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라 핸들을 이미 바꿔서 이용을 하시고 있으신데, 네. 자, 그러면 그냥 바로, 컴퓨터 초보 탈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형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수업은, 정보화 교육이죠. 정보화 교육이기 때문에, 고령층, 네, 물론 모든 구로 구민뿐만이 아니라 시청 가능한 모든 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입장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수업이긴 하지만, 이 수업은 주로 목적이 정보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이어서, 젊은 분들의 위주가 아니라, 어르신 위주의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진도가 다소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 조금, 서로 소통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릇빠릇한 그런 수업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감안을 해주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저랑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재 지금 18분 시청 중이신데요. 시청 중이신 분들은 소통과 함께 채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저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라서 제가 뭔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그 답변에 의지하면서 수업을 또 다음 단계로 진행하거나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블레쌤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와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네. 이리아님, 근무 중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시는군요. 근무 중이시면 직장이신가 봅니다. 네, 어르신 중심의 수업이니까 진도가 천천히 나가니까 중간중간에 들어오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녹화본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하죠. 네, 그러면 다 됐나요? 손 들어주세요.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수업이 좀 맥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의 수업 방식은 이렇게 소통형 수업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윈도우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이동희님 손 들어주셨고요. 네. 채팅창 아래쪽에 동그랗게 얼굴 모양처럼 생긴 게 있죠? 동그란 얼굴 모양을 눌러서 그 밑에 해당하는 아무거나 손 모양으로 된, 그런 이모티콘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좋죠? 네. 아무거나, 네. 자, 그러면 윈도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론적인 수업이 조금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조금, 들어주시면, 네. 들어주시면서,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설명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먼저, 윈도우라는 거를 설명을 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론 수업이니까 여기를 조금 더 넓게 하셔가지고, 자, 한번 보여가 드려볼게요. 실습을 따라 해보세요 하고 실습을 할 때는 제가 창을 조금 줄여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애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손 들어주셨군요. 네. 자, 그러면, 윈도우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는 먼저,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컴퓨터의 구성.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컴퓨터, 우리가 통틀어서 컴퓨터 하는데, 컴퓨터는 우리가 크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은 따라하는 과정이 아니라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듣는 과정이니까 채팅에 클릭을 해놓고, 자, 제가 질문하는 거나 또는 선생님이 뭐를 얘기할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알고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게 있다면 채팅에 자유롭게, 써보시고 남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하드웨어 할 때, 하드는 뭐냐? 하드가 우리가 보통 딱딱하다, 딱딱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드웨어. 그래서 딱딱한 거.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를 볼 때, 네, 귀염둥이님 아니, 박정민님, 네, 그쵸. 네, 컴퓨터, 본체, 이런 것들 맞습니다. 기계나, 장치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소프트웨어는 뭐를 소프트웨어라고 하나? 부드럽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딱딱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거, 만져지는 거를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는 반대로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해서 컴퓨터 안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심어 놓은 것들,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들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하드웨어는 여러분이 눈앞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장치, 모니터. 그쵸? 박정민님, 본체.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하면,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드럽다. 안 만져져. 내가 손으로 안 만져져. 이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소프트웨어는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그래가지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래가지고, 자, 요거는요, 우리가 뭐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즉 컴퓨터를 운영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자, 요거는 컴퓨터를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보화 교육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금 이 수업에 제가 지금 이렇게 필요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판서처럼 메모장에 작성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작성한 거는 제가 8회 수업 마치고 여러분의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되, 그리고 여러분의 성함과 이것들 정확하게 무슨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조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윈도우 11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수업의 제목이 윈도우 11 컴퓨터 탈출이죠.
또 컴퓨터 초보 탈출. 초보는 이미 탈출하셨고, 윈도우 12를 조금 자세히 볼 건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컴퓨터 구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는데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그 외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외의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즉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 네, 그러면 그 시스템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OS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죠. OS란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iOS, 무슨 OS, 무슨 뭐 DOS, OS는 거의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이제 컴퓨터를 운영하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컴퓨터, 여러분의 컴퓨터를 켜셨잖아요. 켜신 이 컴퓨터가, 여러분이 뭔가 컴퓨터에 전원을 넣고서 뭔가 막 조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쵸? 컴퓨터에 전원을 넣고서 조작을 한 게 아니라, 네, 김정신이 그렇죠.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 전원을 넣자마자, 컴퓨터 혼자 스스로 막 뭔가를 하고서 이렇게 이 화면으로 딱 만들어준 거죠. 그 역할을 해준 게 운영체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역할을 해준 게 운영체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원만 넣었을 뿐인데 컴퓨터가 알아서 켜졌단 말이죠. 그게 운영체제가 한 거죠. 그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같은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이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인 겁니다. 윈도우즈. 이름이 창문들 뭐 이런 뜻인데, 자, 이 윈도우즈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버전. 윈도우즈의 버전이라는 거는 발전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치면은 나이에가 해당이 되죠. 그게 이제 윈도우 11이냐, 윈도우 10이냐, 그건 거죠. 윈도우 XP냐, 윈도우 1.1이냐. 여러분이 혹시 옛날에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컴퓨터를 오래 전부터 쓰셨던 분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MS 도스, MS DOS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MS 도스라고 들어보신 분. 우리 채팅창에 동그란 얼굴 모양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모티콘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모티콘 중에서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나 손 같은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누르시고 보내기, 전송하시면 됩니다. 네, 김정신님과 박정민님, 이동희님은 들어보셨죠? 네, 네. 자, 이 OS도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컴퓨터 초창기 운영체제죠. 이거는 초창기 운영체제이고요. 요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이제 최근부터, 윈도우 1부터 현재 11 버전까지, 최근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박정민님은 수업 전에 저한테 이메일로 이미 이제,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윈도우 10이, 이제, 작년으로 해가지고, 작년 8월로 해서, 윈도우 10 버전이 서비스, 종료까지는 아니고, 버전이 이제 11버전을 쓰도록 장려를 하고 있죠. 11버전을 사용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10인데 못 쓰냐? 그렇진 않고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으실 건데, 윈도우즈가 정품이어야 돼요. 정품.
네, 정품이어야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로 가서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도 있으나 그게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주변에 좀 젊으신 분들이나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맡겨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렇게 11 버전을 해서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선생님, 저는 지금 현재 10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채팅창에 10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또, 우리 집 거는 11이에요 하고, 그러면 11이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어떻게 차이를 아냐? 일단 기본적으로 10 버전은요, 시작 버튼이, 여기 보시면 요 시작 버튼, 요 시작 버튼이, 왼쪽에가 여기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붙어 있고, 물론 이제 11 버전의 이 시작 버튼도 기본은 중간에가 가운데쯤에 있으나 이거를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이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 시작 저는 지금 여기 실행된 프로그램이 뭐가 많아서 여기가 뭐가 많이 있어서 이게 왼쪽으로 밀려났는데 여기 거의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네, 정영애님 10 쓰시고 이제 그러면은 벨라니까 이동희님은 11이고 나머지 분들은 10이시군요. 11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나 그러나 나는 주변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하기도 조금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10 쓰셔도 무방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요게 이제 11 버전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요렇게 여러분이, 알아보셔도 돼. 제가 조금 빨리 왔나요? 자, 윈도우 11인지, 자, 이제 여러분 실습, 이제 따라 해보세요. 자, 먼저, 여러분 여러분의 바탕화면에, 여기 내 PC라는 아이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자, 내 PC는 윈도우 10이건 11이건 다 있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속성이라는 메뉴로 가보세요. 속성. 네,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속성이라는 메뉴로 들어오시면 10과 11이 약간의 보여지는 내용은 차이가 있을 거나 이 운영체제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윈도우즈 정보라고 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내 거는 윈도우 10이면 10, 홈 또는 뭐 에센셜, 스튜던트 뭐 이런 식으로 뒤에 뭐 나와 있는 영어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를 버전이라고 하죠. 버전, SION, 아까 써드렸던, 그래서 이게 나이가 되는 거죠. 우리 집 컴퓨터는, 10이다. 그러면 이제 10이신 분은 조금, 자, 사신 지 한 5, 6년 이상이 되신 컴퓨터고, 최근 2, 3년, 3, 4년 사이에 구입하신 컴퓨터는, 11 또는,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신 분은, 11 버전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뭐, 사용법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으나, 메뉴의 위치나, 창 닫아보세요, X. 메뉴의 위치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같이 이용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내가 따로 설치했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기본으로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100만 원을, 내 컴퓨터 20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은, 본체, 이 컴퓨터 기기죠. 기기 값이 한 7, 8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윈도우 가격을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 윈도우즈라는 프로그램의 가격도 컴퓨터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윈도우를 개발한 지금 현재 현업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세계 굴지에 재벌이 되어 있죠. 다 이 프로그램 운영체제 덕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누구죠,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서 네, 세계 굴지에 재벌이 됐고 작년에는 내한도 했었죠, 여러분.
작년에는 내한도 했었고. 자, 여러분 이제 올해 2026년 구로구 정보화 교육에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작년까지 배우셨던 분들 계시죠? 작년까지 배우셨던 분들, 기존의 선생님들과 다양한 수업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또 올해는 제가 또 수업을 받게 됐으니까 제가 또 다양하게 수업을 또 해드리겠죠. 재작년하고 많이 이제 판도가 달라졌죠.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많아지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에서 빌 게이츠와 여러분이 사이좋게 한강에서 사진 찍은 사진들도 합성을 해보고 제작을 해보고 그런 것들도 할 거니까 인공지능 수업들 많이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새롭게 또 다양한 앱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해 많이 저랑 또 한 해 열심히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윈도우의 나이가 내 거는 10살이면 윈도우즈 10, 내 거는 11이면 윈도우즈 11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시작 단추가 왼쪽에 붙어 있냐, 중간에 붙어 있냐,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또 윈도우 요거를 또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기는 하다 그랬죠. 그러나 윈도우 10과 11을 구분을 하기 위한 딱 보여지는 직관적인 게 시작 단추의 위치니까 굳이 이거를 또 왼쪽으로 보내서 옛날 윈도우 10처럼 써야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거는 항상 새롭게 쓰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려요. 옛날 거에 안주돼서 업데이트 하세요. 그럼 업데이트 안 하고 쓰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항상 뭐 스마트폰 앱이건 컴퓨터에 나오는 프로그램이건 될 수 있으면 최신 거를 쓰십시오. 왜? 왜냐하면 요즘 IT 쪽에 발전이나 개발이나 이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빠르죠. 저는 이 인공지능이 제가 살아있을 때 이게 될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대학 때 배웠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대학 때 배웠지만 이게 실제로 내가 살아있을 때 옛날에 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나 뭐 윌리 같은 이런 영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건 영화지 그랬는데 항상 영화가 현실화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새 인공지능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뭐 인공지능 빼면은 뭐 말을 말하죠. 네. 자, 그래서 저도 새로운 인공지능 수업 많이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올해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윈도우즈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뇌가 우리를 제어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윈도우즈라는 게 우리 컴퓨터를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포인터가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윈도우 역할인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고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고 열리고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가 해주는 거죠. 복사시켜주고 오려놔주고 폴더 만들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역할들과 사용법,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제목이 초보 탈출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컴퓨터를 켜고, 실행을 시키고, 유튜브에 들어오고, 로그인을 하고, 어느 정도는 다 여러분은 초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활용 수업까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본은 잡아야죠. 항상 모든 게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중요하고 그 기본에 맞춰서 위에 차곡차곡 하나 새로 쌓으셔야죠.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 저랑 공부하셨던 분은 또 1년,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딱 1년 만에 온 거라서 처음에는 이게 방송이 제대로 될까? 되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제대로 잘 방송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차근차근히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들과 모든,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지식들을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랑 차분히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어느 정도의 고수까지 올라가 계실 겁니다. 연말쯤 되면 장담을 하고 모든 과정 빠짐없이 우리 구로는 그 온라인 교육이 2개 과정씩 편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정규과정, 지금 이 컴퓨터 초벌 탈출이 정규과정이거든요. 요 과정은, 요거는 이제 월 8회, 요거는 1회차부터, 8회차까지 8번, 8번, 수업이 있고요. 요게 이제, 정규 과정이고, 특강이 4회차, 4회차에서 2개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2개가 편성이 되어 있고, 정규 과정은, 8회차로, 1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 컴퓨터 초보 탈출 윈도우 11이 자, 정규 과정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이번 달 8회까지 해가지고 29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강 4번에 해가지고 2개 과정이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1월은, 여러분, 1월은 지금 현재, 오후 1시부터 편성이 되어 있죠. 자, 오후 1시부터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월부터는, 네, 오전 9시 30분부터,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준비도, 미리, 화목이니까, 여러분께서 뭐 약속이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일단 약간은 화목은 좀 피해서 약속은 좀 잡아주시고 될 수 있으면 월, 수, 금, 토, 일 이렇게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목은 고정입니다, 여러분. 화목은 픽스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2월부터는 수업 시간대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오후 1시부터 나머지 3시 반까지, 3시 20분 정도까지, 그렇게 아마 픽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 좀 비교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윈도우 11로 다시 돌아와서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은 비교하면서, 여러분 화면과 비교하면서, 저는 이제 윈도우 11입니다. 윈도우 11. 이제, 아까 요거 닫으셨죠, 여러분? 네, 요거 창 닫으셨죠? 비교해서, 자,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은 딱 보셨을 때, 직관적으로 컴퓨터 켜자마자 나오는 화면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바탕화면이라고 하죠. 자, 바탕화면이라고도 하는데, 바탕화면 말고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죠. 다른 말로. 보통은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 데스크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스크, 책상 위. 즉, 바탕화면을 책상의 평평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바탕화면 위에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책을 이렇게 꽂아놓거나 내가 필요한 사무용품들을 이렇게 내려놓죠. 올려놓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데스크탑 위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데스크탑의 배경 화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취향대로 다 바꾸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 자 함께 같이 이용을 해 보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바탕화면의 구성 기초도 하면서 활용까지 중국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바탕화면의 구성을 보면 먼저 자, 여러분 사진 찍거나 메모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적어드리는 부분 사진 찍거나 메모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수업 마지막 8회차 특강 같은 경우는 4회차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 특강 수업이 다 끝나면 제가 여러분의 메일로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메일을 저한테 주시면. 그리고 참고로 저의 이메일은 제가 채팅에 지금 좀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이숙민 선생님이라고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메일이 채팅으로 개인정보라서 전송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전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냈는데 전송이 됐나요, 여러분? 저의 이메일 주소가 mini4u@naver.com이라고 전송이 됐을까요?
음, 개인정보라서 아니요. 전송이 안 됐군요. 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뭐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직 안 됐군요. 네. 나중에, 어, 안 됐어. 음. 네. 벨라님 X.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전 시간, 자, 네, 이동희님, 자, 바탕화면의 구성. 네, 김대감님도 계시고.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바탕화면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나 다 아는데,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기본을 좀 잡아보시고, 김대감님은 윈도우 10이에요, 11이에요? 그리고 박지수님은요, 어, 자, 네, 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채팅을 좀 남겨주시고, 자, 바탕화면의 구성은 일단은, 네, 여기, 왼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림으로 된 것들, 예, 요런 것들은, 아이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콘, 바탕화면의 아이콘이라고도 하지만, 요즘은 또 다르게 부르죠. 요즘은 또 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앱. 네, 내 PC 앱, 크롬 앱, 네. 요런 것들은 이제 그 앱이란 말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앱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에서도 앱이라고 하는데 그 앱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만질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했더니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제, 운영 체제로 윈도우즈라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였다면 그 시스템 소프트 그 외에 나머지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 풀로 다 써보면 APPLICATION, APPLICATION, 네. 응용 프로그램인 뜻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 TV를 보시거나 이런 뭐 좀 컴퓨터 관련 뭐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실 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또 줄여서 어플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어플이라고 하고요. 어플을 또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앱이란 말에 어원은 애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앱이라고도 하죠.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어플, 앱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로 이제 우리는 컴퓨터니까 컴퓨터에 있는 이제 아이콘을 보는데 아이콘에 여러분 화면에 아이콘 좀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하면 이렇게 절반으로 유튜브 창을 줄여놓고 예, 이쪽에 유튜브 창을 절반으로 줄여놓고 그리고 이쪽 화면에서 따라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예, 따라하면서 같이 해보셔야지 우리가 2시간 30분 수업을 하는데 시간도 잘 가고요. 그리고 2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는 거는 정말 곤욕 같습니다, 여러분. 자, 곤욕의 숙제, 이런 숙제가 없죠. 그러니까 실습 같은 거 나올 때 같이 따라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되고,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릴 때, 이론적인 설명은 저기 화면을 좀 보시고, 찍거나 촬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도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보시면, 바탕화면의 아이콘에, 종류는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와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다르죠. 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여러분,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내 PC, 노란색 제 계정 아이콘 이름에, 그리고 휴지통,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PC에 또 뭐 네트워크라는 게 있다면, 네트워크. 자, 근데 그런 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붙어 있지 않고요. 뭐가 붙어 있지 않나요? 나머지는 뭐가 붙어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뭐가 붙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로 아이콘의 종류를 우리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의 종류는 첫 번째 기본 아이콘. 네, 기본 아이콘. 기본 아이콘이라고 하면 컴퓨터에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면서 바로 설치되는 기본 설치가 되는 아이콘. 기본에 설치된 앱. 이게 기본 아이콘이라고 치면 또 두 번째는요. 컴퓨터에 처음에 윈도우가 설치되는 없었어. 없었는데 내가 추가로 사용자가 내가 아는 여러분이 안 했지만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또는 컴퓨터를 처음에 세팅해준 사람이 컴퓨터를 판매한 사람이 뭔가를 설치를 해놓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화살표가 붙어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죠. 이거는 추가 설치를 한 것들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쵸, 김대감님. 네. 자, 그래서, 네, 화살표가 있고 없고의 화살표의 유무에 따라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고 바로가기 아이콘이 없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의 아이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네, 박정민 님이시죠? 김대감 님이 아니시고, 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 네, 바로가기 아이콘은, 먼저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 저는 자주 사용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화면의 중앙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요렇게 옮겼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얘를 요렇게 옮겼는데 얘가 띵 하고 돌아간다거나 아마 맨 마지막에 띵 하고 돌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1번. 나는 이렇게 옮겼더니 옮긴데 가만히 있다. 숫자 1번. 아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걸 옮겼더니 얘가 띵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러신 분은 2번. 어때요? 저는 옮겼더니 옮긴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저는 1번. 1번. 네. 다 옮긴 자리에 그대로 있는 분이 있고 옮겼는데 다시 돌아가 버리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다 지금 채팅에 참여하신 학생들은 다 그대로 있군요.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비교해봐요. 만약 그 이유는요. 이동을 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이동이 안 된다. 이동이 안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동이 안 되는 경우는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이동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바탕화면 빈 곳에서요.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동 되시는 분도 해보세요. 바탕화면 빈 곳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보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아이콘 자동 정렬. 자, 저는 여러분 윈도우 11입니다. 제 PC는. 여러분 윈도우 10이신 분은 비슷한 곳에 어딘가에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고, 보기라는 메뉴에, 여기 보시면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는 곳에 체킹이 안 되어 있으면 자동 정렬을 안 하는 거니까 이렇게 옮겼을 때 옮긴 자리에 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콘 자동 정렬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얘를 옮겨도 다시 띵 하고 돌아간다거나 마지막 자리로 돌아간다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추천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이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콘 자동 정렬이 요거는 아이콘 자동 정렬이 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이고 이거는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콘은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옮겨서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엄청 많이 갖다 놓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파일 아이콘들이나 바로가기 아이콘들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한 곳에 이렇게 여기에 모아놓고 여기에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콘을 이동을 제가 밑줄
아이콘 자동 정렬에 체크 해제를 해놓고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해서 보기라는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옮겼는데 띵 다시 되돌아가신 분들은 체크를 한 번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한 번 누르면 다시 풀려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볼게요. 여러분은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면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고 얘네들이 지금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무튼 확인만 하세요. 확인. 네. 그래서 아이콘 자동 정렬의 체크가 안 돼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콘 그리드의 맞춤이라는 거는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 간격이나 줄 간격이나 이런 간격들을 그리드라는 게 우리가 표라는 뜻이잖아요. 예, 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나란히 행을 맞추고 열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좀 깔끔하죠. 그래서 아이콘 그리드에 맞춤은 체크 그대로 두시고 바탕화면에 아이콘 표시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안 돼요. 해제하면 아이콘들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신 분들. 아무튼 자동 정렬은 체크를 좀 풀어서 쓰시자.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 다시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다시 불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 놓으시면 되시고요. 옮겨 보세요. 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옮긴 거고요. 다시 다른 원래 자리로 다시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기본인 여러분은 바탕화면 이제 완전 초보 탈출 수업 제가 오프라인에서 완전 컴퓨터 기초 수업, 즉 왕초보 탈출 수업할 때는 그냥 이런 용어가 뭐다 그런 설명만 드리고 지나가지만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초보를 탈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루는 방법까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는요. 자, 뭐 하고 있습니까? 자, 바탕화면에 대해서 하고 있죠. 바탕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아이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아이콘, 먼저 아이콘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치, 아이콘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아이콘의 위치를 이동을 하고 있죠. 이동을 할 때 띵 하고 돌아가면은 체크, 즉 되어 있다. 아이콘 자동 정렬이라는 기능에가 체크가 되어 있고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아이콘 자동 정렬의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유지를 한다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해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아이콘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삭제는 여러분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다 하실 건데, 먼저 방법 1번, 자, 어디로 드래그 해요, 여러분? 휴지통으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되죠. 이게 가장 기본이죠. 자, 저는 얘를 휴지통으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휴지통으로 들어간 거는 1번 꺼낼 수 있다. 2번 못 꺼낸다. 휴지통은 들어오니까. 볼까요, 여러분? 자, 채팅 준비. 자, 휴지통에 넣었던 거는 다시 뺄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2번 꺼낼 수 없다. 네, 박정민님 1번. 자, 그죠? 박지수님 1번.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들 아실 건데 한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니까, 이론만 듣기 심심하니까. 자, 그러면 방법 2번. 자, 방법 2번. 자, 제가 이제 키보드에 대한 설명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자, 뒤에, 핸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채팅을 하시는 곳에 보면 골뱅이로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채널명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유튜브에 핸들이라는 거예요. 그 핸들의 이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아까 GAON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뒤에가 조금 점점점으로 길어서 안 보이는데 비우기만
하면 꺼낼 수 있다. 비우기만 안 하면 꺼낼 수 있다라는 말에 비우기 안 하면 맞네요. 비우기만이라고 제가 비우기 안 하면 꺼낼 맞아요. 제가 그 휴지통에 대한 설명과 휴지통의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나중에 또 자세히 천천히 한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바탕화면의 아이콘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아이콘 삭제는 휴지통으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휴지통으로 드래그 안 하고 귀찮다 그러면 우리는 키보드에 여러분 딜리트라는 키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키로 다시 휴지통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으면 와 많으니까 나는 부자네 아니에요 여러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으면 컴퓨터의 부팅 속도나 컴퓨터의 속도가 좀 떨어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아서 나 부자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아이콘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만 모아 놓으시는 게 꺼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 뭐 선생님 저는 좀 느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아가지고 가끔씩 쓰더라도 바탕화면에서 찾아서 쓸게요. 그러신 분들은 뭐 상관이 없긴 하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으면 많을수록 컴퓨터의 속도는 약간씩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바탕화면에 아이콘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클릭해서 불필요한 아이콘 나는 지우려다. 저는 이렇게 왼쪽에 아이콘, 오른쪽에 조금 필요한 아이콘 이쪽에 몇 개 좀 몇 개 만들어 놓고요. 나머지는 바탕화면 깨끗하죠, 여러분. 바탕화면을 좀 그렇게 이제 다 그 각각의 취향이고 이제 성격이죠. 각각의 취향이고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용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불필요한 거는 주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필요하대. 내가 막 자주 쓸 때가 있거든요. 막 자주 쓸 때가 있고, 또 한동안 또 안 쓸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웠다면, 휴지통과 관련된 복원 방법이나 복구 방법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바탕화면에 대해서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을 한번 해보자. 만들어보자.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뿐만 아이콘은요, 뭐 프로그램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파일의 아이콘 또는 폴더의 아이콘. 나는 이 파일을 되게 자주 열어봐. 그러면 내 PC로 가서 저장된 위치로 찾아가서 열지 말고 바탕화면에 그 파일의 아이콘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그 아이콘을 즉 그 파일을 또는 폴더를 빨리 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나는 계산기를 자주 쓰는데 계산기 아이콘이 없어. 그래서 계산기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작 단추를 누르시고 자, 이제 이 시작 메뉴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의 저랑 좀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여기다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그래서 하다가 컴퓨터 쓰다가 계산기가 필요하면 얼른 이 계산기를 여기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윈도우 10이건 윈도우 11이건 여기에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네, 여기 밑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거나 또는 아예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검색을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모두 표시가 있는 분은 모두 표시를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최근 사용한 파일들이 모두 나타나고요. 또 뒤로 하셔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서 검색을 바로 하셔도 돼요. 네. 아니면 이제 윈도우 10이신 분은 왼쪽에 이렇게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왼쪽에 목록이 있을 거고, 그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링을 하면서 찾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 네, 윈도우 11이신 분은, 네,
이제 아래쪽에 여기 검색란 있죠. 물론 윈도우 10도 검색란 있죠. 네, 요 검색란에서 계산기라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기 여러분 윈도우 10과 11과 모두 이렇게 검색창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일치하는 아이콘이 이렇게 아이콘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밑에가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웹 검색이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웹 검색. 웹 검색의 아래에 나타나는 것들은 실제 계산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 거 아래 거 계산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 있는 계산기를 눌러서, 선생님, 계산기가 똑같이 시행이 안 되는데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야, 여러분.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웹이라고 나와 있죠. 웹. 제 거 보세요, 여러분. 제 거 보시면, 같은 계산기라고 검색어를 넣었을 때 최적 위치, 최적의 일치가 아이콘 이름으로 나오고 웹 검색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 아니고 이제 들어주세요. 그럼 웹은 뭐냐? 여러분 아까 여기 비슷한 거 여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는 여기서 앱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 앱하고 웹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앱하고 웹하고 다시 여기다 메모해 드릴게요. 다시 용어 비교해봐요. 앱하고요. 웹하고. 자, 이렇게. 앱하고 웹하고는 그렇죠.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앱은 이렇게 쓰죠. app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앱은 app 이렇게 써요. 그리고 웹은요. W 잠시만요. WEB라고 쓰죠. 네. 그래서 앱하고 웹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앱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응용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것들을 앱이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웹이라는 건 뭘까요? 웹은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웹사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WEB 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줄여놓은 말이 웹이에요. 웹사이트. 웹사이트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웹사이트. 지금은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를 의미해요. 인터넷 페이지. 인터넷 화면 페이지를 웹사이트라고 하고요. 그거를 또 줄여서 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서 웹 검색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인터넷상에서 계산기를 검색한 페이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검색해서 계산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계산기라고 검색을 했는데, 요게 실제 계산기 뭐고요? 앱. 계산기 앱이고요. 웹 검색, 여기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엣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 웹 브라우저로 검색한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초보분들은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요것들은 실제 계산기가 아니다라고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 보여지는 앱은 여기 앱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앱이라고 써져 있죠. 앱 써져 있죠. 이런 게 실제 계산기죠. 그래서 계산기를 여러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클릭을 하면 계산기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자, 저는요. 바로 여기서 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를 쓰고, 자, 예를 들어서 계산할 게 있어. 5,800만 원을,
예를 들어 5,800만 원을 12달로 나눠보자. 나누기 12는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가 유튜브를 가리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라는 뜻이 이런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창이라는, 개념으로 윈도우라고 그래요, 윈도우. 그러니까 여러 창들이 열려 있는데, 그런 창들은 다 이동을 할 때, 창의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된 줄이 있어요. 여기 계산기라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다 나중에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릴 건데 이 부분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거든요. 제목 표시줄. 그 창에 제목이 표시된 줄이다. 그래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 표시줄에서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은 창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켰는데 이렇게 가려졌다. 또는 이렇게 커서 이렇게 다 가려졌다. 그러면은 얼른 창을 좀 이렇게 줄여서 이쪽을 좀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이렇게 나는 자주 쓸 것 같은데 얘가 아이콘에 없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아이콘 생성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네, X로 창을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기 필요하신 분들은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탕화면에 방법 1번 쉬운 방법. 그런데 가끔 방법 1번으로 만들다가는 그 위치에서 그 앱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이제 자, 요거는 제가 순서를 이렇게 메모를 해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저의 이메일 주소를 지금 구로 계정으로 하나 보내드린 게 있었거든요. 이메일 주소. 그 이메일 주소를 확인을 하시고, 이메일 주소가 확인이 되신 분은 저한테 선생님, 구로구 정보화 교육에서 무슨 과정을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수업 끝나면 수업 메모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최대한 실명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성함과 함께 핸들의 이름도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이 학생이 지금 나랑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이시구나. 수업도 안 듣는 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일부러 보내드릴 필요는 없죠.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하시는 분만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의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린다 그랬죠? 이 전달된 내용이 다 이렇게 메모에 들어있잖아요. 이 메모를 아무한테나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수업하시는 분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핸들을 따로 메모를 하든지 제가 기억이 그러니까 그 채널 아이콘이랑 이게 연결이 되신 제가 재작년에 같이 강의했던 분들이 연결이 돼서 성함이 기억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성함이랑 이렇게 핸들명을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핸들의 이름 골뱅이 뭐 있죠? 골뱅이 뭐 하고 뒤에 누구입니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없는데 뭐 계산기를 자주 쓴다 또는 어떤 파일을 내는 되게 자주 열어본다 그 파일을 또는 뭐 그럴 때 바탕화면에 아이콘 만드는 방법 자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법 1번 앱의 경우 자, 그 앱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해봅니다.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해보시고 윈도우 10이신 분들은 왼쪽에가 목록이 있을 거라 그랬죠? 근데 윈도우 11이신 분은 목록이 바로 나오진 않고 여러분이 고정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모두에서 여기를 범주라고 하면 이렇게 범주로 되어 있으신 분 여기 다시 보세요. 윈도우 11 보세요. 여기가 모두라고 되어 있으신 분은 보기가
범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산성, 기타 뭐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이제 뭐 계산기, 뭐 스티커 메모, 뭐 캡처하는 거, 뭐 다 여러분 이제 수업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뭐 유틸리티, 즉 도구라는 곳에 있긴 한데 예전에 윈도우 11처럼 ABCD 목록, 가나다라 목록으로 쭉 보고 싶다면 거기를 여기 범주를 누르셔가지고 여기를 간단히로 바꾸세요. 여기를 모두에서 범주를 누르셔가지고 간단히로 바꿔보세요. 간단히. 그래서 간단히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저는요, 지금 화면을 여러분한테 확대해서 보여드렸다가 확대를 다시 원래로 이렇게 줄면 이렇게 그 화면이 없어져 버려서 자꾸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대로 해주시면서 범주를 간단히로 바꾸시면 네, 안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와보세요. 마우스 휠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알파 숫자 A, B, C, D부터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그대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계산기니까 기억이잖아요. 계산기가 있나 보죠. 자, 윈도우즈까지 내려가고 계산기가 있는 곳까지 한번 내려와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기로 내려오시면 계산기가 보일 거예요. 특히 윈도우 10은 첫 번째 방법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의 경험이거든요. 저의 경험인데 윈도우 10이었을 때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러분은 그대로 일단 계세요.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이콘화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았다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바탕화면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제가 경험을 해서 가끔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있던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계산기가 여기서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뭐 처음 경험해봤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생겨요, 여러분. 저는 드래그를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계산기를 찾아서 네,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연결이라고 이렇게 써져요. 연결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의 연결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런 방법 가장 간단하게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생겨. 자, 그리고 저는 잠깐만요. 계산기가 원래 자리에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있어야 돼. 네, 있어요. 원래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 컴퓨터는요, 여기에 아이콘의 모양이 이렇게 하얀 백지처럼 나왔네. 여러분도 좀 확인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하얀 백지 모양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가져다 놓으면 아까 보셨던 그 계산기 아이콘과 똑같은 모양의 아이콘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는 얘를 이제 뭐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계산기가 바로 열립니다, 여러분. 자, 실행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시작 단추에서 프로그램을 앱을 찾아서 네,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 자, 계산기 아이콘 만드신 분, 자, 채팅창에 손 한번 들어주시겠나요? 자, 계산기 아마 가끔씩 쓰실걸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놓고 쓰셔요, 여러분. 계산기.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시다가 보면 뭐 캡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캡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가끔 심심할 때 뭐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그러실 때 가끔이라도 쓰는 그런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고 쓰시거나 네. 김정신님하고 어떻게 불러드려야 되지? Gaonji, 이분.
그리고 박지수님, 네, 잘 만드셨고, 자, 시청 중이신 분들도 다 만들어 보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습 따라 하시면서, 아, 김윤경님, 경이 G-A-O-N, J, 네, 김윤경님, 네. 네, 성함 좀, 메모 좀 남겨봤습니다. 아, 가온직이라고 채널명을 이쁘네요. 네, 가온직이님, 김윤경님,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아이콘을, 다시, 그림판 아이콘을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3D 그림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법 2. 윈도우 10부터는 그림판이 2D 그림판이 있고 3D 그림판이 있습니다. 2D 그림판은 말 그대로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판이고 3D 그림판은 3차원 입체적인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판이긴 하나 여러분이 실제 3차원을 그리기는 좀 불편하고 3차원 만들어진 샘플들을 가져다가 한번 보는 것까지만 제가 한번 해봐 드려 볼게요. 자, 그런데 바탕화면에 3D 아이콘이라는 아이콘을 금방처럼 드래그 끌어다가 놓지 않고 조금 안전한 방식으로 아이콘을 여기다가 생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도요. 프로그램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또 시작 단추 눌러 보시고요. 자, 시작 단추 눌러 보시고 자, 여기가 간단히 되어 있으시면은 네, 아래로 스크롤링으로 내려오세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응용이죠. 자,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여기 목록에가 다 일단 기본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본이 일로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원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아이콘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 A, B, C, D, Z 알파벳 먼저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으로 프로그램들이 정렬이 되어 있고요. 기역으로 와보세요. 기역. 아까처럼 계산기. 보시면 그림판 3D라고 있을 거예요. 오, 깜짝이야님, 반갑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3D 그림판을 찾으면, 자, 여기서 바로,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 클릭은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버리는 거죠. 저희는 목적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러면, 네. 지금 요거는 시작 화면의 고정, 작업 표시줄의 고정, 작업 표시줄 고정은 여기다가 고정을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바탕화면에, 급 메뉴가 없어졌네요. 윈도우 11에서는 시작 화면의 고정은 뭐냐면, 일단 시작하면은 이 시작 메뉴의 맨 앞에 고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바탕화면에 만들기는 지금 11에서는 없어졌네요. 그런데 아마 템 버전에서는 거기서 우클릭하면 보내기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보내기가 나올 거고, 보내기에서 그 오른쪽으로 하면 바탕화면에 만들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윈도우 11에서는 없어졌네요. 그럼 방법 1이 아니고 1번 방법으로만 하실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3D 그림판 한번 만들어 보세요. 3D 그림판 사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D 그림판이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판 3D라고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윈도우의 기본이 다 있어요. 자, 그림판 3D 아이콘 생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윈도우가 설치가 되면 다 있어요. 자, 우리 김대감님이랑 이동이랑 벨라님도 계시나요? 가운지기님도 생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시청 중이신 분들도 자, 생성을 해 보셨다면 자,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바탕화면에 그림판 3D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방송으로 송출이 될란가 모르겠네. 자, 될란가? 이건 사투리인가요? 네. 네, 네, 벨라님 계시고요. 오케이. 자, 그림판 3D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이 크신 분은 화면을 조금 작게 유튜브 창을 가리지 않게 좀 줄여주시고 저는 이 판서를 조금 줄이고 3D 그림판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네, 여기 새로 만들기 눌러보세요. 네, 박지수님도 됐고 새로 만들기 눌러보시면 창을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열릴 거고요. 자, 화면에, 기존에 이제 2024년 11월 4일부터 그림판 3D를 사용할 수 없고 향후 업데이트에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X 닫아볼게요. 그렇지만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블레쌤님. 네,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메뉴에 보시면 3D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도서관이라는 거죠. 여기에가 MS사에서 만들어서 샘플화된 예제가 들어있어요. 3D 라이브러리. 네. 그 메시지 닫아버리시면 돼요, 박지수님. 네, 그냥 X. 네. 만약에 전체로 업데이트 하라고 나와 있으면은 윈도우 자체가 3D를 업데이트 하라는 거고 그건 따로 업데이트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봐주세요. 요건 샘플링 좀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3D 라이브러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네. 먼저 이렇게 일단 기본의 화면에 보이는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와요. 마우스 위아래로 휠 해보세요. 이런 카테고리들이 나오고요. 카테고리에서 뭐 애니멀즈, 스페이스, 뭐 다이노서, 이런 종류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애니멀즈라는 곳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애니멀즈, 동물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애니멀즈에 클릭을 해보시면 또, 페렛, 그레이, 울프, 호스, 뭐 종류가 뭐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뭐 육지 동물부터 해서 바다 동물이라고 하나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물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 좀 내려오시다 보면 카우가 있네요. 카우. 소. 뭐 저랑 똑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 제가 옆에서 검사하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댁에서 하시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을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로드 중하고 이렇게 바뀔 거고요. 로드가 끝나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X로 요 물음표 이거는 이제 뭐 사용법 이런 건데 네,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X 물음표에다가 마우스를 대면 X로 바뀔 거예요. 바뀌실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여기 이제 위, 아래, 상하 좌우에 보시면 다들 조금 다르게 생긴 회전 도구가 있을 거예요. 그 왼쪽 거 요거 이렇게 돌려보시면 네, 네 이렇게 돌렸다 놓으면은 보여줘. 얘는 이렇게 돌릴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거. 또 이쪽은 이렇게 기울기. 또 아래쪽은요.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3차원 방송 송출 잘 되죠? 3차원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모서리에 있는 요 조절점 있죠? 요거는 이제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 이제 하얀색이 캠퍼스고요. 이 캠퍼스에, 잠깐만요. 자, 얘를 저는 요 정도 이렇게 돌려서 크기 조절을 요 정도 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동물원을 만들어냈으니까 캠퍼스는, 네, 캠퍼스가 하얀색 캠퍼스, 그 캠퍼스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위치를 한번 해볼게요. 음. 그림판 3D라는 앱입니다. 컴퓨터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가서 또 다른 거, 만약에 지금 애니멀에서 그만하고 싶으시면은 뒤로 버튼으로 나오시면 되셔가지고 다른 카테고리로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거를 이용을 해보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꽃과 식물이라는 flowers and plant, 네, 가서 나무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다운로드 한 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크기 좀 조절하고 위치 이렇게 3차원이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됐을 때 여러분이 놓으시면 되고, 그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소니까 나무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한 마리 띄워볼까요? 자, 그럼 다시 라이브러리에 가서 라이브러리에서 이전으로 나가야겠죠? 그리고 동물의 한 종류니까 아마 애니멀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애니멀에서 날아다니는 새 종류 하나 찾아서 아까 저기 위에 허밍버드라는 게 한 마리가 있네요. 여러분 아무거나. 자, 여러분 아무거나. 자, 윈도우즈 왕초보지만 왕초보에서 자, 이렇게 그림판 3D 써보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한번 앉혀볼게요. 자, 해당 도구를 조금 더 키우고 싶으면 클릭하셔가지고 뭐 드래그 늘리는 건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실 거고 뭐 유튜브를 하는 정도면 뭐 요 정도야 뭐 껌이죠. 껌이죠, 여러분. 자, 새도 약간 위로 올려서 새를 크기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이렇게. 자, 약간 이렇게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장면, 각도, 뭐 평면 또 뭐 여기 다 여러분이 활용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굳이 저장까지는 안 할 거지만, 자, 이렇게 일반 그림판 기능이 있다면, 그림판 3D라는 기능이 있어서, 네, 이렇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을 하다가 여기까지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림판 3D 가끔씩 뭐 이렇게 낙서하시거나 그림 그리시거나, 뭐 전에 예전에 뭐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 그림판 3D 기능은 말고요. 그냥 그림판 2D 그림판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로, 미세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시니어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우스로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마우스 헤어져서 망가진 마우스만 한쪽에가 막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컴퓨터로 그림도 그리고 이건 3D를 본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 브러쉬 이런 도구 가지고 그리기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콘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바탕화면을 관리하는 이제 이 뒤에 배경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이제 밑에 아래쪽에 그거를 작업 표시줄 관리자라고 하는데,
기본이, 자, 윈도우 10인 경우, 제가 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한다고, 제가 윈도우 10을 쓰다가 윈도우 11로 바꾼 지가 좀 돼서, 여기 왼쪽에가 뭐가 있었는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윈도우 11은요, 지금 11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10이신 분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왼쪽에 기본이 설치가 되면 그때 날씨나 뉴스 같은 게 자동으로 매번 매 시간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 맨 아래쪽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해요. 내가 작업 중인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또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은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네, 지금 이제 거기를 이제 위젯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를요? 아이고, 영어 스펠링이 좀 헷갈리네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그때 저랑 여러분이랑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왼쪽에 이 부분. 그래가지고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물론 편한 점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0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시작 단추 근처에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마우스 포인터 있죠. 이 마우스 포인터를 약간 이렇게 치워놓는다고 여러분이 뭔가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의 화면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볼 때 이걸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걸리니까 이걸 치워놓는다고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가 올려놓으면 여지없이 뭐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예, 뉴스 기사나 이런, 현재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날씨나, 뭐 달력, 또는 뭐, 그때그때 좀 다른 내용이긴 하죠. 다른 내용에, 또는 이제 뭐, MSN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msn.com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주로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열려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게 마우스만 올렸는데, 틱 하고 나와서 화면을 가려버려요. 마우스 빼고,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이거를 없애놨어요. 즉, 없애서 마우스를 이쪽에 빼도 그게 안 나오도록. 그래서 위젯을 표시하거나 감추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감추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 마우스를 거기 위에다가 올리지 말고요. 거기 위에다가, 물론 올려도 돼요. 올리면 나와버리니까. 올리지 말고,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켜져 있는 도구들이 많아서 밑에가 여기 뭐가 많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몇 개 없을 거예요. 네, 몇 개 없을 거라서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곳 있죠.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있는 이 빈 곳. 자, 그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요거 메모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작업 표시줄, 빈 곳에서, 네, 우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작업 표시줄 설정. 네, 그래서 클릭해서 거기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네, 클릭해서 작업 표시줄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네, 네, 개인 설정의 작업 표시줄이라는 메뉴가 열릴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WID-GT, 위젯이라는 거가 거기가 켬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윈도우 11입니다. 켬. 이걸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졌을 거예요. 네, 없어졌을 거고, 그냥 요거는 닫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표시줄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WIDGET 이거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면 여러분이 표시를 없애거나 나타내거나 하실 수가 있다. 자, 해보셨나요? 자, 위젯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끄시면 돼요. 자, 작업 표시줄 맨 왼쪽에 나타나는 날씨나 소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10도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윈도우 10도
그러셨나요, 이동희님? 그쵸. 아주 귀찮았죠. 저도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없애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작업 표시줄은 이제 당연히 거기에, 시작 단추가 있죠. 시작 단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작 단추라고 말고 시작 메뉴, 시작 메뉴. 자, 시작 메뉴 역시, 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모아놓는다거나 또는, 표시를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나는 계산기나 그림판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 그래서 바탕화면에는 안 나타나게 하고 싶어. 대신에 바탕화면에 안 나타나게 한번 지워볼게요, 여러분. 계산기도 휴지통으로 드래그. 그림판 3D도 휴지통으로 드래그. 네, 이렇게. 네, 해놓으시고. 자, 시작 단추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를 여기를 시작 메뉴라고 해요, 여러분. 시작 메뉴,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윈도우 11 쓰시는 분요, 쓰시는 분 중에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지금 혹시 요게 보이시는 분 있어요? 요게 오른쪽에 요 부분, 이 부분 보이시는 분 있어요? 여기가 보이신다면, 이거 그렇게 자주 안 쓰거든요, 여러분? 안 써서, 없애볼 건데, 없앨 때 밑에 보시면 이창 숨기기라는 게 나와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설정이라는 메뉴로 찾아가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이창, 있는 분만, 네, 벨라님, 오케이. 네, 여기 이창 숨기기, 네, 이창 숨기기 들어가면 역시 네, 개인 설정. 여기는 이제 설정 옛날 윈도우 10이나 그 이전에서 이제 제어판이라고 했는데요. 제어판이라고 했는데 네. 그 시작 메뉴로 와서 여기 보시면 네, 시작에 모바일 장치 표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시작에 모바일 장치 표시. 네. 요거를 꺼버리면 돼요. 끔. 네, 혹시 있으신 분은 꺼버리세요. 없는 분은 그대로 계시고, 네, 그리고 X, 네, 그리고 다시 시작을 눌러보면, 네, 이제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 메뉴는 거기에 고정됨이 있고요. 고정됨, 맞춤 표시가 있고, 모두가 있어요. 모두. 고정됨은 내가, 즉, 여러분 집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정을 시켜놓은 것들은 여기가 모여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정됨 옆에 보시면 간단 표시가 있고 모두 표시가 있고 말 그대로 간단하게 보여주고요. 다시 누르시면은 모두 보여주고 모두 표시로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갖다 놨으면 잠깐만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비교 한번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자주 사용하는 것들 만약에 여러분 바탕화면이 얘네들을 가리고 있어 뭔가를 화면을 띄워놓고 뭔가를 쓰는데 바탕화면에 이렇게 뭔가를 아이콘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창을 내려놓고 쓰는 것보다 시작 단추만 호출해서 여기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다시 여는 게 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대비해서 저는 여기다가 자주 쓰는 것과 가끔 쓰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계산기하고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시작 메뉴에 모아볼게요. 계산기하고 그림판 3D 말고 그냥 일반 그림판을 시작에다가 시작 메뉴에다가 표시를 해볼게요.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한 거를 그것도 그 안에서 모아볼게요, 여러분. 일단은요, 여러분이 표시하고 싶은 메뉴를 모두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시고, 단추를 클릭하시고, 모두, 자, 시작 단추 눌러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 모두 간단히 되어 있고, 마우스 휠로 아래로, 윈도우 10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 휠로 아래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자, 계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찾고 계세요. 자, 찾으신 분은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봅니다. 자, 내가 시작 메뉴에 자주 쓸 것 같다. 그런 거는 자, 계산기를 찾았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시작 화면의 고정을 눌러보세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작 화면의 고정 눌렀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림판도 우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고정 눌러보세요. 시작 화면에 고정. 그래서, 고정할 아이콘 고정할 앱에서 우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고정을 누르시기만 하면 생겨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 해놓으세요. 자주 쓸 법한 것들 찾아서 자, 시작하면 한번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낱개로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림판 3D, 3D 이거 사라졌다. 자, 여러분 아까 여기 드래그해서 그림판 3D를 했더니 여기 그림판 3D가 저는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 윈도우 다시 하든지 찾아서 넣으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자, 2개 다 만들었나요? 만드신 분들은 시작 단추를 다시 눌러보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그래서 없앴다가 다시 눌러보면은 저는 그림판 계산기 여기 이렇게 저는 계산기는 없앴다가 다시 만들진 않았고 그림판만 없앴다 다시 만들었거든요. 저는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들었나요? 네. 그러면 바탕화면이 가려져 있더라도 바로 시작 단추를 눌러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 20개를 가져다 놓는다, 30개를 가져다 놓는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고정된 부분이 점점점 이렇게 시작 메뉴를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이 좀 모아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지. 모아놓을 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모아놨냐?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하고 밴드를 SN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뭔가 하나 이름을 만들어서 뭐 도구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림판하고 계산기나 뭐 다른 도구들을 이렇게 몇 개 모아 놓는 거죠. 그러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고 내가 간단하게 차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모아놓는 거는 어떻게 하냐? 어머,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모아놓는 거는 그냥 2개를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렇게 겹치면 폴더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도 여기서 여기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겹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보실까요? 다시 뺄 수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계산기를 그림판으로 겹쳐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예, 그냥 끌어다가 드래그 해서 그냥 놓으시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폴더라고 이렇게 생겨요. 해보셨어요? 폴더라고 생기고요. 이 폴더의 이름은 자, 쭉 클릭을 한번 하시고 자,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름을
여기 폴더라고 써진 부분 있죠? 거기에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쓰면 돼요. 저는 도구라고 써볼게요. 도구? 도구?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보조라고 써볼게요. 보조 프로그램. 여러분 짧게 쓰세요. 짧게. 길게 쓰지 마시고. 네. 그리고 엔터를 치거나, 밖에 그냥, 시작 메뉴에 빈 곳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폴더의 이름이 생기고, 아이콘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모여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메모장도 넣어보고 캡처 도구도 이미 저는 메모장이랑 캡처 도구도 자주 쓰거든요. 시계 이런 것도 자주 써서 이런 것들을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모아볼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알람을 맞춘다거나 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시계 도구도 쓰게 되고 저는 쓰거든요. 캡처. 뭔가 수업 자료를 만들 때 화면을 캡처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거, 간단하게 뭔가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메모장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시작 메뉴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만든 김에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캡처 도구도 넣고 메모장, 시계 여기까지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자리가 작아지죠? 그리고 폴더 자체도 이동할 수 있어요. 폴더 자체도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자, 이 고정됨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고정됨이고요. 여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5개인가? 4개, 4개, 5개 정도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작 도구에 만들어 놓고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탕화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을 때 내가 얼른 계산기가 필요한데 어떨 때는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창을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를 찾아서 실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작에 만들어놨으니까 시작을 눌러가지고 보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보조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면 여기 계산기 있잖아요. 그 계산기 한번 꺼내 보세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네, 바탕화면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때그때 창을 최소화로 내려놓고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재고는 똑같아요. 자, 저 다시 창 줄일게요. 난 거기서 필요 없어. 네. 어디가 버렸지? 여기 지금 제 컴퓨터에 화면 표시가 지금, 올바로 작동 중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거 방법은요, 필요 없는 거에서 그냥 우클릭해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버리면 돼요, 여러분. 자, 나머지 분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 화면에서 제거. 자, 필요 없는 거에서. 자,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는 여기서 시계가 필요 없어. 계산기 필요 없어. 그럼 거기서 우클릭. 우클릭해서 다른 메뉴가 많이 나오는 경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작 화면에서 제거 요것만 눌러버리시면 돼요. 네, 됐어요. 네, 또는 바로 있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네, 뭐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할 때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찾아서 눌러서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그렇게 시작 화면을 활용하세요, 여러분. 시작 메뉴죠. 시작 단추, 이 창문 모양이 요게 시작 단추고요. 시작 단추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를 시작 메뉴. 우리가 네모나게 식당 가면은 나오는 메뉴판처럼 생겼죠? 그래서 시작 메뉴라고 하고요. 그 시작 메뉴에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고정을 했다가
고정 해제했다가 다 쓰실 수가 있고, 관련성 있는 것들은 좀 모아 놓으시는 거죠. 모아서 폴더처럼 관리하시고요. 불필요한 거는 또 없애버리면 되죠. 여러분, 진정하게 컴퓨터를 쓰신다는 거는 컴퓨터 껐다가 켰다가 뭐 유튜브만 봤다가 그런 게 지금 컴퓨터를 쓰시는 게 아니죠. 네, 이렇게 바탕화면에 없어진 아이콘도 만들지 아시고, 또 시작 단추에 또 필요한 아이콘도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고, 네, 이렇게 관리를 하셔서 쓰시는 게 이제 초보 탈출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 달 수업은 오후 6시까지 연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15분까지 좀 맞춰드리고, 여러분도 좀 쉬시고, 저도 오랜만에 계속 얘기했더니 목이 좀 칼칼해지려고 하네요. 좀 쉬시고 3시 30분에 3시 30분에 자 이제 스마트폰 수업입니다. 3시 30분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과 동영상 편집하는 앱 수업, 여러분 제목 보셨죠? 거기 이렇게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대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를 꺼내러 그러면요 여기서 누르셔가지고 이 밴드를 밖으로 끌어다 내면 돼요. 여기다 끌어다 내면 돼. 요렇게 요 시작 메뉴에다가 끌어다가 내놓으면 요렇게 나왔죠. 다시 놓으면 되고요. 요렇게 이용하시면 돼요.